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제 주말입니다. 좀 편안하세요? 진짜 문재인 정권 아래서 산다는 것 자체가 참 고통입니다. 얼마나 더 우리가 뻔뻔스러운 사람들을 봐야 되나, 얼마나 파렴치한 사람을 봐야 되나.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요, 자기네들의 그 허물과 자기네들의 이 커다란 이 죄, 또 일탈, 이런 거에는 눈을 딱 감고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말하자면 너희들이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. 너희들은 적폐청산의 도구가 돼야 된다. 이런 식으로 새몰이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참 이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그렇게 입에 올리는데 저는 요즘 들어서 저들이야말로 적폐가 아닌가.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저들이 그렇게 맨날 외치고 막 구호 외치고 막 난리치는 대로 저들이 적폐라는 걸 이제 우리 국민이 알고 저 사람들을 청산해야 된다.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요즘에 진짜 적폐가 누구냐 할 때 제가 떠올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. 뭐 조국도, 정경심도, 윤미향도, 또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도 다 적폐죠. 네? 뭐 임은정도 그렇고, 추미애도 그렇고, 추미애 아들도 그렇고.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놀라운 적폐 중에 글쎄 우리가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된 게 바로 김홍걸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사람이 비례대표로 이번에 배지를 달았죠. 뇌물을 30몇 억을 받아먹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까지 됐고 DJ의 이 세 아들의 아주 똑같은 인생의 말하자면 모습입니다. 정말 대단해요. 응? YS의 아들도 JP의 아들도 배지 달았다는 말 들어보지 않으셨잖아요. 응? 근데 이 사람 아들들은 다 셋 다 달았죠. 어떻게 보면 DJ가 자기 식구들 자기 아이들 챙기는 거 유난했다는 거 알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 김홍걸이란 사람이 이번에 보니까 아파트 한 채의 분양권을요 부인이 갖고 있었는데 그걸 몰라갖고 재산 목록에서 누락을 시켰다는 거예요. 아파트가 4채였는데 3채만 이제 말하자면은 재산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. 자, 다른 것도 아닌데 이 덩치가 큰 아파트가 4채가 있었는지 3채가 있었는지도 부부 사이에 몰랐다?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? 근데 이 사람이 그동안에 이렇게 보니까요 참 놀라운 게 있어요.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딱 6개월 반년 동안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3개를 정말 싹쓸이 쇼핑을 한 거예요. 그냥 마구잡이 쇼핑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는 뭐 고덕동에 있는 이 아파트, 그 다음에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, 뭐 또 일원동에 있는 아파트 이렇게 3채를 자기가 신고한 것만 3채를 한 거예요.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? 그 중에 아파트를 팔겠다 하는데 강남에 있는 한 알짜 아파트는 차남에게 증여를 했어요. 팔지도 않고.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도 뒷목 잡았는데 이번에는 또 부인이 분양권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는 분양권이 있는 줄도 몰랐다.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제 누락이 이렇게 됐습니다. 이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은요,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이 사람이 아파트를 이렇게 사들이고 이러면서 대출을 일으키고 뭘 했다 하더라도 이 동원된 돈, 가지고 있었던 돈이 자금만 생각하면 순수한 그 김홍걸의 돈이 17억 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. 여러분 17억 원을 6개월 동안 막 쓰고 막 그 가용하고 아파트를 사들일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될까요? 뭐 중소기업의 사장님? 뭐 이런 분들이 가능할까요? 근데 김홍걸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요. 이 사람이 지난 5년 동안 소득세를 낸 게 135만 원이에요. 그러면 소득세로만 보면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.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. 그럼 이 사람은 돈을 벌지 못한 거죠. 벌지 않은 거죠. 그리고 지난 5년간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김홍걸이라는 사람은 직업이 DJ의 아들이었던 거죠.
2호의 아들이었던 거고요. 그래서 아빠 찬스, 엄마 찬스 골고루 쓰면서 평생을 대학 다닌 거 빼놓고는 뭐 직업을 가진 적이 없어요. 그러면서도 호화 유학 생활을 했었고, 또 이 사람이 그동안에 기껏 한 게 김대중 도서관의 무슨 교수? 뭐 이상한 교수? 이런 거 한 거밖에 없는 거예요. 근데 한편으로 이 사람은 DJ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뇌물을 뭐 30몇 억을 받아갖고 실형을 살았는데, 이 뇌물로 이 징역을 살았을 때 이 사람이 항고를 하지 않았어요. 왜? 이 정도면은 싸게 떨어졌다고 생각을 한 거 아니면 왜 항고를 안 했겠습니까? 근데 이번에 이 사람이 국회의원 배지를 드디어 달아가지고 재산 신고를 하는 걸 보니까 재산이 여러분 100억이에요. 100억. 와, 한 번도 돈을 번 적도 없고 제대로 된 직업도 가진 적이 없고, 거기다가 뇌물죄로 들어가서 돈도 좀 토해내고 이랬는데 어떻게 100억의 재산을 이 사람이 가질 수 있을까요? 거기다가 지난 5년 동안 수입에 대해서 소득세를 낸 건 135만 원밖에 안 되고, 그러니까 뭐 1년에 기껏해야 정말 이 소득에 대한 재산세로 20몇만 원 낸 거밖에 더 있겠습니까? 정말 세계적인 기네스 북에도 오를 아주 신기록인 겁니다. 일은 안 했는데 100억대 자산가가 돼 있다. 거기다가 이 사람이 한 파렴치한 행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. 국회 정보위원회하고 외교통상위원회인데 여기에서 굉장히 통일이라든가 또는 우리나라의 안보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데, 이 현대로템의 주식을 1억 원이나 갖고 있어요. 참 100억대 부자니까 1억 원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웬만한 주식을 1억 원을 갖고 있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. 근데 이것도 즉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팔고 있지 않아요.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, 왜 자식에게 증여를 했냐, 차남이 너무 몸이 약해갖고 와이프가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이 아파트를 팔지 않고 둘째 아들에게 증여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. 아니, 몸이 약한 게 도대체 1가구 1주택 만들라고 한 지금의 문재인 정권의 정책에 핑계나 됩니까?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청와대에서는 입을 꽉 다물고 있죠. 호남에 아직도 DJ의 표를 의식해서 그런 거죠. 근데 이 아들이 어쩜 이렇게 돈에 지독한지, 어쩜 이렇게 평생 하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억대의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는지, 우리가 뭐 10억 소녀다 뭐 이래갖고 쇼핑몰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성공한 이 여성 사업가라든가 또는 뭐 이 부자들을 보지만, 이렇게 평생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들은 일을 했고 뭐 쇼핑몰도 했고 굉장히 고생을 해갖고 재산을 읽었고 때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위기도 가졌던 거죠.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뇌물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있었던 거 빼놓고는 인생의 위기가 없었어요. 직업은 DJ의 아들로서 평생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그러더니 뇌물을 처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까지 됐고요.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어디서 이 돈이 나왔을까? 저는요, 이 자금 출처라든가 또는 이 돈이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되고 만들어졌는지를, 그렇게 과정이 공정해야 되고 결과가 정의로워야 되는 문재인 정권이라면 이 적폐를 정말 파헤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추미애는 괜히 윤석열한테 칼이나 꽂고 이문정이를 감찰로 붙이고 이런 치사하고 코미디 같은 일을 하고, 자기 자식은 벌벌벌벌 떨면서 온갖 청탁을 다 하고, 법무부 장관이 이 꼬라지니까 이 김홍거리 같은 평생 놀면서 직업은 DJ의 아들밖에 한 적이 없는 사람이 백만장자가 아니라 100억, 억만장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? 문재인 정권은 여러분 적폐 정부입니다. 문재인 정부는 파시즘 정부입니다.
DJ는 자기 아들을 이렇게 만든 거를, 또 자기 아들의 오늘을 부끄러워해야 하고 정말 면목이 없다고 해야 할 겁니다. 추미애도 마찬가지입니다. 온갖 편법과 청탁과 이런 거를 통해 갖고 아들을 감싼 이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라는 거, 우리의 수치입니다. 마찬가지로 평생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억만장자, 그것도 100억 부자가 된 DJ의 아들 김홍걸,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것도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. 왜 우리가 이 수치와 왜 이 모멸과 참담한을 오롯이 우리의 몫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? 문재인 정권 여러분, 빨리 교체합시다. 그것만이 우리의 길입니다. 네, 내일은요, 일요일에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왜 요새 그거 안 해요 하는 전욕의 브이로그 소근소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투치 코마누치의 지글지글 내 인생, 여러분 꼭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